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화주가 직접 항공사,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화물들을 부킹을 하는 것은 거의 드물다라는 거. 보통 이제 운송 주선인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락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화주 입장에서 운송 주선인, 이제 화물에 대해서는 이제 부킹을 의뢰하겠죠. 항공으로 보내고 싶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은 이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에 분명히 항공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그 주요 항공사들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렇게 운송 주선이 중간에서 뭐 스케줄을 봐가지고 예약을 한다고는 하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운송에 있어서는 별도의 항공화물 대리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사라기보다는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 그래서 항공사를 대신해서 어떤 그 항공화물의 어떤 그 운송 계약을 중간에서 체결을 하는 당사자를 우리가 이렇게 운송 대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주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포워더들은 이렇게 견적을 의뢰했을 때 견적을 줘야 되겠죠. 얼마입니다라는 운송 견적을 줄 때 항공사보다는 이렇게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에 컨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등장하는 당사자가 누가 있냐면, 교재 양가로 3번에 보면 혼재업자, 항공화물 혼재업자 라고 또 되어 있는데, 자, 이 대리점은 항공사로서의 어떤 그 항공사로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을 대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여러 화주들의 화물을 직접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혼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냥 뭐 비행기 ULD 이런 거 쉬실 때, 그 공부하시다 쉬실 때 그냥 이제 뭐 이상한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거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비행기에 화물을 실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해상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어서 화물을 이제 혼재하거나 한 번에 적입해서 단위 운송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죠. 개개의 화물이 아니라 컨테이너 하나가 단위가 돼서 그냥 배에 이렇게 쉽게 선적을 할 수 있는 적재 하역이 용이하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비행기도 유닛로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유닛로드 ULD라는 항공 UL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도 공간에 이렇게 실을 때 일정한 그 단위로 차곡차곡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혼재업자들은 항공사 대리점한테 연락을 해서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 스페이스를, 항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스페이스를 만큼을, ULD 하나가 엄청난 양이 될 수 있겠죠. 비행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통째로 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그러면 자기 화물을 실는 게 아니라 혼재업자잖아요. 얘는 오로지 콘솔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콘솔사는 운송 주선인들의 화물들을 모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화물도 이렇게 뭐 창고에 짐 쌓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마구 쌓는 것보다 내가 이거 만약에 그냥 ULD 하나를 그냥 우리가 1000불에 빌렸어. 난 항공 대리점이랑. 그러면 1000불만 빌려서 나는 대신에 이 공간에 최대한 테트리스처럼 차곡차곡 해가지고 하나의 그 ULD를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콘솔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마진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항공화물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다들 똑같은 운송 주선인 같아 보이지만, 화주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 주선인은 대리점에게 견적을 받기도 하고 뭐 콘솔사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기도 해서 최고의 이제 견적을 줘서 부킹이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항공사가 운송을 해 나가는 이러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과 관련되어서 이런 당사자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겠다.